6페이지 보시면 중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들으시면서 대략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처음 오신 분 폰 보지 말고 알아듣겠죠? 자, 중개라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 한번 잘라보고 먼저 가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중개 정의 있죠? 자, 중개라 함은 그랬습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즉 법정 중개 선물, 그러니까 법으로 정했다는 거죠. 앞에 말했더라면 몇 조? 3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대하여 컷 알아주고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컷.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컷 자르고 그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보십시오. 매매교환 임대차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 1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전에 규정되어 있는 있죠. 이걸 말하면 이걸 뭐라 하냐면 전형 그럽니다. 민법 전에 있는 형식이란 말이죠. 전형 계약 그래요. 전형 계약 가운데 그러면 거기 14가지 중에 중개 계약이라는 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14가지의 계약의 방식이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의, 임종 그래가지고 총 14개가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아예 그냥 줄여서 부른 거예요. 제가 매정교 그러니까 해봐요. 매매, 증여, 교환. 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 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아셨죠? 사소임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현화, 고도, 현상 광고, 화해, 고용, 도급 이거예요. 도급. 아시죠? 도급, 하도급 들었죠? 예. 현하고도 조의, 임종. 그러니까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중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비전형 계약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1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 14가지 중에 그거 몇 개만 나왔어요? 매매교환, 임대차 3개밖에 없어요. 아셨죠? 근데 매매교환, 임대차하고 그 밖에 밑줄 닦고요. 근데 계약이라 할 때 매매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이래 돼요. 그 밖에 읽을 때 어떻게? 뿐만 아니라. 그럼 매매교환, 임대차 말고도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컷 잘라봐요.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 뒤에 계약 붙이면 되죠. 계약뿐만 아니라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해야 돼요. 이해겠죠? 즉 권리 중에서도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동산에 관한 권리 대표적으로 질권 있죠? 동산 질권. 질권은 그 밖에 권리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권리는 법에 정한, 즉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안 돼요. 법정 권리는 돼, 안 돼? 안 돼요. 계약으로, 즉 당사자 간의 의사로, 아셨죠? 당사자 간의, 즉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율되는 계약 있죠? 설정되는 권리 있죠? 이런 권리만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은 될까 안 될까? 돼요. 저당권. 건저당도 돼요. 은행에 물건 잡히고 돈 빌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경우들은 돼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될까 안 될까? 듣기만 하셔도 돼요. 돼 안 돼? 안 돼요. 법정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것들은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부르는 유치권 있죠? 유치권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권리이긴 한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해야 되고 그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설정 이전이 돼야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설정하는 권리는 돼야 안 돼? 원칙상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매매부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잖아. 지금 내용을 하나씩 잘라보면 봐봐요. 법 제3조에 의한해가지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맞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뭐라고?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맞죠? 교환 임대차 뿐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뭐요? 이거 그 밖에 뭐도 들어간다? 권리도 들어가야 하셨죠?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랬죠? 행위를 뭐 하는 거다? 그치? 알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중개라는 정의를 딱 분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알선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이렇게 되죠? 중개라 함은 이러잖아.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맞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라 해야 됩니다. 주고받아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이다. 그러면 딱 줄여봐요. 중개는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중개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이다. 알선 이퀄 뭐다? 소개하는 것이다. 살 사람한테 누구를? 팔 사람한테는 살 사람을 하셨죠?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살 사람 팔 사람이 뭐 하기 위한 거요? 매매하기 위해서죠. 교환하기 위해서죠.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요. 알선한다, 소개한다. 맞죠?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소개하는 것이다. 무엇을? 거래 당사자에게 법정 중개 대상 물을 소개하는 게 아니랬죠. 아까 소개한다고 팔 사람한테는 살 사람한테는 팔 사람을 소개하는 게 이 우리 중개예요. 근데 사고 파는데 뭘 사고 파는 사람을? 법정 중개 대상 물을 사고 사는 사람한테는 팔 사람한테는 살 사람을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건 사고 파는 걸 소개하는 거야. 저 법정 중개상물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요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있죠? 요걸 묶으면 내자로 뭐라 그래? 법률행위라 그래요.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는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법률행위는 이퀄 쉽게 말해서 계약이죠. 계약. 법률행위는 계약이에요. 계약이죠. 계약 중에서도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라고 했으니까 주고받는 거거든. 편무는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자 계약이다. 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 쌍무계약을. 그러면 중개는 알선한다. 법률행위를 알선하는 건 중개죠. 정리 뒤집어 보면. 그럼 법률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모두 중개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법률행위를 알선하는데 그 법률행위가 뭐에 대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다? 법률행위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파의 매매를 알선하는 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법정 중개상물이 뭔지는 몰라도 잘 안 해요. 법정 중개상물은 법으로 정해놨죠. 어디서? 법률에서 정한 게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 그러니까 중개상물은 법률로 정합니까? 법령으로 정합니까? 법령으로. 그러니까 법률에 정하는 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셨죠? 법률로 정하는 게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어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그럴 때 이걸 말하죠. 이게 좁은 의미의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이해하겠죠? 이걸 협의의 부동산 그럽니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동산을 합치면 이걸 광의의 부동산을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는 토지 건축물 말고죠, 그죠? 말고 부동산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3개 있거든요. 임목이 있고 공장재단이 있고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의제, 본다, 간주 한자로 준요. 그러면 이 3가지가 뭐냐?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그러면 자, 우리 세법상을 배울 때 선박 있죠? 처음 들으신 분? 선박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네. 고민하지 말고 쉽게 해서 원래 아는 대로 하면 돼요. 동산이지. 당연히 동산이지. 움직이는데 배가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게 배요 그게. 그런데 선박 중에서도 몇 톤? 20톤 이상이 되면 부동산으로 봅니다. 의제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항만운송, 그러니까 항만운송사업재단이 있고 어업재단이 있고 많아요. 아셨죠? 근데 딱 몇 개? 3개입니다. 3개. 그러니까 준부동산 그러면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항물은 법률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중개사항물은 협의의 부동산을 말한다. X죠?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그럼 틀립니다. 일부 준부동산을 말합니다. 몇 개? 총 몇 개? 5개. 그러니까 이 5가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거든요. 됐죠? 중개?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자, 다시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법률 행위를. 그죠? 그리고 용어 정의가 딱 나오잖아요. 중개라 함은 이라고 딱 나오죠. 그러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건 뭐예요? 중개라 함은 딱 그러면 지문에 뭘 찾아야 돼? 이거부터 찾아야 돼. 이거부터. 그 밖에 이하가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가 빠졌어? 그렇죠? 매매, 교환, 임대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 대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는 뿐만 아니라 뭐도 권리에 관한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 권리는 어떤 권리를 했죠? 뭐에 관한 권리다?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그럼 동산에 관한 권리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래 당사자의 개인의 의사 있죠? 의사. 당사자 간의 의사로 득실 변경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를 해야 된다. 이해하겠죠? 반대는 뭐겠어요? 법정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 권리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에서 없어요. 없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니까. 그래서 원칙상 법정 권리는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하겠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를 뭐다? 알선, 소개하는 것이 뭐라고? 중개입니다. 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중요합니다. 누가요?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개공이 하겠죠. 개공이 누구였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만 합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까? 동네 마당발 있죠? 집 사고 파는 거 소개해 주는 거 보셨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할 거 첫 번째. 중개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개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앞에. 중개라 하면 그럴 때 여기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개공이 하면 중개사무소 소장이 하는 이 중개는 원칙상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당연히 유상이겠죠. 사무소 차려놓고 사회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반인이 하는 이 중개는 꼭 돈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무상일 수 있죠. 그럼 중개라고 할 때 무상 중개도 돼야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 말이 없다는 말은 유상중개, 무상중개 모두 다 된다 이 뜻입니다. 아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부가통신 사업자였죠. 부가통신 사업자 앞에 아무 말도 없었죠. 그 말은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된다는 뜻이고, 중개 앞에 아무 말이 없다는 말은 무상중개도 되고 유상중개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둘 다 된다. 이해하겠죠? 중개. 그리고 자, 중개한다, 하시는다, 소개한다 할 때 대상이 법률행위였죠. 그러면 중개행위의 대상은 모든 중개행위는 모든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OX. 그러면 매매를 알선하면 다 중개입니까? 그렇죠. 법정 중개상물 이 5가지에 대한 매매 알선이라야 중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게 항상 뭐예요? 양파요. 창녕에 가면 중개사무소에 붙어 있거든요. 양파 매매 아시죠? 양파 매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양파의 매매를 알선하는 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X. 뭐에 대한?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고, 그 중개는 누구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상관이 없다. 그리고 중개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입니까? 아니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입니까? 법률행위가 대상입니다. 중개행위의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를 말한다. X. 여기 있죠?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라고 하는 계약이고, 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니까 정여계약은 중개행위의 대상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4가지 아까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 방식 가운데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밖에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중에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 뭐 있어요? 매매밖에 없어요. 이해하겠죠? 자,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어 정의 통달해가지고 이게 제일 개념 중요해요. 이거 그림을 딱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중개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자, 갑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개공갑입니다. 개업 공유사죠. 이미 등록했습니다. 자, 개공이 A라는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았거든요. 매도 의뢰를 받았다라는 말은 A와 갑 사이에 무슨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말이고, 이 의뢰를 한 이때 개공갑에게는 A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중개 보수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 불러요? 이 사람을 우리는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전 중개 의뢰인이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을 말하겠죠. 임대차 계약에서는요, 임대인을 말하겠죠. 자, 그리고 B라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수인이 아니라 권리를 많은 사람,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의뢰인 그러면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전과 취득 두 가지가 들어 있고 역시 둘 사이에 매수 의뢰를 했다. 그러면 무슨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의뢰할 때 한 사람에게 보통 의뢰합니까? 여러 명에게 합니까? 집 주변에 있는 중개사무 다 알려놨죠, 그죠? 그게 뭐다? 일반 중개입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을 정해서 의뢰하는 게 뭐다? 전속 중개 계약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일반 중개가 보편적이에요? 전속 중개가 보편적이에요? 일반 중개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건 의무겠습니까?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의무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중개를 하겠지. 자, 그래서 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매 계약 이퀄 뭐죠? 법률 행위입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은 주고받는 거죠. 이걸 우리 거래 혹은 거래 계약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개 개공이 하는 이 중개 실무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의뢰 시부터 해가지고 시작돼 가지고 거래가 될 때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중개 실무예요. 그러면 개공은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그랬죠. 무엇을? 법률 행위를 아셨죠? 법률 행위를. 근데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다? 그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아셨죠? 등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뭐라고? 중개입니다. 그리고 유상이다, 무상이다? 상관없다, 그죠? 예. 그림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 위에 법률 행위가 있어요? 법정 중개 사물이 있어요? 아니, 중개 위에. 그렇죠? 중개의 대상이 있죠. 알선 이퀄 중개의 대상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아셨죠? 근데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중개다. 그리고 중개라는 이 개념은 개업공인회사,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이 세 가지를 중개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했죠?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다 된 겁니다. 이 개념이. 그리고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시험에 나오는 예를 들어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 시에 법정 중개 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 왜 했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중개의뢰인에게 지금 이 갑이 누구한테 설명했겠어요? A, B한테 했겠어요? B한테 했겠어요? A한테 했겠어요? B한테 했겠죠? 그럼 B를 뭐라 불러요?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했다가 돼버리면 이전 중개 의뢰인과 취득 중개 의뢰인 둘 다를 묶어서 얘기합니다. 틀린 거죠, 그죠? 확인 설명은 그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누구한테 설명하겠어요? 살 사람한테 하는 거죠, 살 사람한테. 집주인한테 있잖아요. 여기 집에 있잖아. 벽에 금이 갖고, 물도 살 새는 거 같고, 이런 거 설명해서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죠? 그거는 가격을 깎자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죠? 해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는 누구한테 요구하겠어요? 그죠?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해야지. 중개 의뢰인에게 그러면 안 되지. 뭔 말 알겠죠? 그 구분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요 그림 딱 이해하시고. 그래서 중개라 했을 때 개념은 여기 있죠. 제목만 보면 돼요. 6페이지에. 첫 번째, 법정 중개 대상물에 관한 경우라 해야 되고,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뭐다?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랬죠. 이게 뭐라고? 법률행위였어요. 법률행위.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그 밖에 걸려 있잖아요.
권리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등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는 딱 접었거든요. 요것만큼은 접어둬요. 가고 그 다음에 3번 알선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중개하는 것이다. 그랬죠. 중개, 알선, 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개는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이거죠.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가 뭐라고? 중개입니다. 말 그대로 소개해주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거 맞죠? 그죠? 사실행위다. 제목 딱 보고 마지막 줄에 보니까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해하시겠죠? 매도 매수인 사이에서 서로 도와주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정, 조율해주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독자적 행위가 보면 돼요. 독자적 행위. 이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시죠? 세 번째, 중개의 3요소가 있습니다. 내, 니, 물건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 중개 대상물 세 가지를 중개 3요소라고 합니다. 여기 제일 줄 거란 것처럼 세 개.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필요 없고 안 받아요. 나온 김에 공인중개사 있습니까? 지금 9페이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딴 거 설명 안 합니다. 두 군데만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정의 다음에 입하고 어디? 그렇지. 취득입니다. 이 사람 어디 있다 그랬죠? 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중개업입니다. 중개와 더불어 가지고 개중 또 중요한 개념인데 자 갑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끊으세요. 끊었죠? 의뢰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의뢰인이 우리 집 팔아줘 사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끊어볼까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컷하시고 유상이라는 얘기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중개라고 하고 개념은 유상이었어요? 무상이었어요? 상관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중개업이 되면 무상이 아닙니다. 중개업은 유상입니다. 유상. 돈 받고. 그러니까 공짜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보수를 받지 않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개업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중개일 수는 있지만 중개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를 커 자르시고 업으로 행하는 거 그랬죠? 업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이다라고 하는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개를 뭐 하는 거다? 업으로 하는 것 몇 개?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중개업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은 아닙니다. 중개일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 제보두고요. 의뢰하고 쭉 해서 넘어가 보면 일단 보수 있죠. 보수 유상이라는 얘기인데 꼭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자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뭐라고? 받아야 업입니다. 이해하겠죠? 받기로 했는데 이거는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혹은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중개를 해주고 500만 원씩을 각각 받기로 해요. 땅을 사고 파는 걸 소개를 해주고 5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받기로만 했지 받지 않았거든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중개업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개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뢰, 보수, 중개업 그랬죠? 그러면 이거 등록했을까 안 했을까? 등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등록했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의뢰, 보수, 중개업이라는 이 요건을 갖추면 뭐라고? 중개업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개공이죠. 이거 등록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등록한 자가 개공이니까. 그럼 이게 정상적인 중개업입니다. 됐죠? 중개업 맞죠? 전형적인 거죠. 그런데 자 이걸 딱 간단하게 말하면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자 의뢰했습니다. 우리 집 좀 팔아줘. B는 집 좀 사줘라고 의뢰했죠. 그리고 둘 사이에 매매라는 거래가 되도록 C가 중개했어 안 했어요? 중개했습니다. 자 이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이거 중개입니다. 그런데 중개를 했어요. 이건 그림 잘 기억해야 돼요. 중개했어. 그러면서 A한테 50만 원, B한테 50만 원씩을 받기로 했거든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아도 됩니다. 즉 이 사람은 일반인이죠. 이건 말로 풀어보면 일반인은 자신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50만 원 받았어요. 받으니까 공도 생겼죠. 10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팔 사람과 그죠? 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C한테 그러죠. C가 D한테 야 너희 집 내가 사줄게. 구해줄게 라고 얘기했고 E한테는 내가 너희 집 팔아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D와 E가 응 그랬죠. 그러니까 C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 집 사고 팔 때 나한테 다 50만 원씩 줘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첫 번째 했을 때고 이건 두 번째죠. 두 번째 했을 때 D와 E로부터 50만 원씩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 C는 일반인이죠. 무자격자죠.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중개업이 됩니다. 봐요? 의뢰했죠. 사조 동의했으니까 했고 이 중개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지금 반복하고 있죠.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의뢰받았고 보수를 받기로 했고 그러니까 보수를 받기로 했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거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업입니다. 등록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저 사람이 두 번째는 C가 처음에 할 때는 일반인이었지만 두 번째 할 때는 무등록자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문제는 무등록 중개업이고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근데 약속 요구한 것만으로는 무등록 중개업이 돼 안 돼? 아니랬죠. 그죠? 그러니까 처벌 못 해요. 이해하겠죠? 받기로 약속 요구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받기로 약속한 이 약속은 유효일까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이거는요. 유효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수 지급약정은 유효고 무등록자가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수 지급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받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받으면 무등록자로 처벌이 돼요. 몇 대 몇? 3대 3. 3대 3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를 줄이면 3대 3입니다. 그럼 1대1은 뭐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를 줄이면 1대1. 아셨죠? 제일 센 걸 봤습니다. 3대 3 이렇게. 두 개 차이 아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한 번 했고 이거는요.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등록 안 해도 중개업이 돼 안 돼? 등록 안 해도 중개업이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등록과 관계 있다 없다? 등록과 관계 없는 개념. 그러니까 앞에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등록 중개업도 되고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개념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요건만 갖추면 그건 중개업이에요. 다만 등록했고 안 했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해합니까? 몇 개라고? 의뢰, 보수, 중개, 업 네 가지 요건도 가면. 그런데 이 업인가 아닌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업인가 아닌가 할 때 가장 기본은 돈입니다. 돈 사실은. 그죠? 일반인이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증 힘들지.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규정이죠, 규정. 그런데 보통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고?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무등록 중개법으로 본다고. 이해하겠죠? 처음인데요. 이제 그건 이제 입증을 할 수가 힘들지. 처벌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차치하고 빼고 일단은 우리 판단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업인데 업은 뭐냐면 업이 개념만 알면 돼요. 업은 뭘까? 일단은요.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예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불특정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업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이라 해야 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아셨죠? 그리고 영리, 비영리. 영리 목적이라 해야 업이라고 합니다. 됐죠? 다른 거 딱 접어두고 대답만 잘하면 돼요. 중개업은 등록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의뢰. 두 번째, 보수. 세 번째, 중개. 네 번째, 업. 이에 딱 붙여보면 돼요. 의뢰, 보수, 중개업. 아셨죠? 의뢰, 보수, 중개업.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죠? 네. 딱 요 내용이 답니다. 나머지는 그런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오늘 기본 내용이기도 하고 첫 시간인데 중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죠. 오늘 했던 거. 자, 제가 처음에 칠판에 두 가지를 쭉 적었지. 적었는데 첫 번째 꼭 기억하시라고 한 게 있었어요. 일단 앱 다운받았죠.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을 다운받으라 그랬고 정리해야 되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거 처음에 아니고 공부를 하셨던 분은 들어가 봤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조문 보기를 그죠? 자주 해야 됩니다. 이게 만만하게 틈나면 틱 이렇게 있잖아요. 보고.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그리고 제 이름 아시죠? 정현재 치면 나와요. 정현재 공합이라고 네이버 카페 들어가면 있어요. 네이버에 다음 아니고 요거. 그 다음에 또 뭐라 봐서 공인기사법에 이제 구성 말씀드렸죠. 쭉 하는데 오늘 지나가듯이 들었지만 처음 오신 분도 아까 들었죠. 공인기사가 시험 치잖아요. 공인기사 시험 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공인기사 자격 시험에 응시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마시게 가도 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공인기사예요. 자, 일단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공인기사법은 법령칙으로 이룬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법률에 정한 게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위임되잖아. 그죠?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것도 있어요. 보통은 대통령령에는 무슨 기준으로 끝나거나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게 들어가고 국토교통부령에는 각종 서식이 있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교부한다. 어디에 근거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더라? 고용인, 인장,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 해가지고 몇 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인정 해가지고 요거 기억해야 되고 요거 고인정.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그죠? 성격을 주기할 때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간다 그랬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랬죠.
상인 보수 청구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우리 총칙 파트를 말씀드렸는데 총칙 파트는 대표적으로 3개 있어요. 목적, 용어, 그리고 중개 대상 물까지 해서 3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각 한 문제 나옵니다. 총칙 파트에서 목적은 언급이 거의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잘라서죠, 그죠? 공인중개사법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랬죠.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고 국민 경제 이바지 그랬죠. 그러면 육성입니까? 지도입니까? 육성. 건전한 육성의 대상이 뭐였죠? 건전한 육성의 대상이 부동산 중개업이다, 업무다. 업이었습니다. 딱 거기까지 하면 돼요. 다 더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는 총 몇 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옳은지 틀린 지문인지를 구분하는 건 기본이 이겁니다. 법 조문대로 되어 있으면 맞는 거고 법 조문과 다르게 되어 있으면 틀린 겁니다. 총 6개 있었죠. 2개씩 짝을 지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 개공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이 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아셨죠? 꼭 들어가야 되고 이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따라오기 때문에 틀린 거죠. 공인중개사 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를 제가 구분할 때 개공이라 함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개업공인중개사라 할 때 누구를 말한다? 몇 개? 2개, 그죠? 현행법상 신규 등록에 의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 둘을 말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개공 그릴 때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라고 부를 때는 뭐가 추가되더라? 부칙상의 개공이 포함되죠. 부칙상 개공에게는 3가지의 제약이 있었죠. 첫 번째, 폐업을 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신규 등록. 두 번째, 지역 제한을 받습니다. 어디로?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이죠. 그런데 지역 제한을 받지만 사무소 이전은 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역 제한이라는 게 사무소 이전 제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이 지역 제한하고 또 하나가 뭐 있었죠? 경공매무는 원래 누구 업무다? 변호사 업무입니다. 뭐 한 사람만 자격 있는 사람만 허용하겠다. 그게 경공매무예요. 그래서 경공매무는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에게만 되고 부칙상 개공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무를 겸업할 수 있지만 모든 개공이 되어버리면 부칙상 개공이 들어가니까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아셨죠?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개공 들어가야 될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를 얘기할 때 개공 등 그러죠. 등은 이퀄 누굽니까? 등은 고용인을 말합니다. 등 이퀄 고용인. 고용인은 종류가 2개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가지가 있다. 자, 여기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등이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아셨죠? 기억해야 됩니다. 중개 업무 수행의 본질이 뭐였죠?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 작성을 말합니다. 이건 원래가 누가 하는 거죠? 개공이 하는 거고요. 누구도 할 수 있어. 소공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 업무 수행이에요. 그러면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소공이라 함은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그럴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그렇죠?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공이라 할 때 고용인으로서의 소공에 한한다 아니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공이라 할 때는 종류가 2개입니다. 고용인으로서의 소공과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해서 하셨죠?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도 뭐라고 부른다? 서공이라고 불러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자 간단하게 옆에 있는 거 중개 알선한다 소개한다 누구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법률행위를. 모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는 아니죠. 뭐에 대한 법률행위? 법정 중개상물 몇 개? 5가지에서 이 5가지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법령에 정해졌습니다. 법률에 몇 개? 2개. 대통령령에 몇 개? 3개. 합의 5개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 하셨죠? 몇 개? 5개. 이해하겠죠? 이게 중개입니다. 중개는 사실행위입니까? 법령입니까? 사실행위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뭐다? 사실행위가 중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중개는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무상중개라는 개념도 성립하죠? 그러면 중개업이라 하면 4가지 요소가 결합돼야 됩니다. 뭐? 의뢰, 보수,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라는 개념은 등록과 관계있다 없다? 등록과 무관하다. 아셨죠? 이해합니까? 등록 안 했더라도 의뢰, 보수, 중개업 4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자, 그러면 일반인의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무등록자의 보수 지급 약정은요? 무효다.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받기로 약속했거나 요구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다만 약속해도 그게 무효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래저래 뭐 기본적인 틀하고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건 절대적, 필요적, 기속적 해야 한다.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할 수 있다. 그런 구분부터 해가지고 자꾸 익숙해지면 돼요. 다음 시간에 14페이지에 중개상물 있죠? 대상물부터 해가지고 또 쭉 진행해 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하신 건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내용 보고 이 용어들이 기본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의 종사, 등록은 사무소고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등록증이 걸려있다. 이런 인식들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새해 뭐 쉬고 딱 첫날이었는데 고생하셨고 10월 31일까지 계속 갑시다. 네, 수고했습니다.